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돈다방 위3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컨디션 회복했고요. 오늘 2월 11일 일본 증시는 개천절로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고 2,5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위3 2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리치를 데리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러 갔습니다. 예, 사회화 교육이죠. 품에 꼭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커피를 주문하고 밖에서 콧구멍에 이 약간 차갑지만 차가운 공기를 리치 콧구멍 속에 막 넣어주면서 봐라 리치야, 이불 밖은 위험하다. 너는 호기심이 많지만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커피를 픽업했습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2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정리했는데 젠장 맞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대체거래소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면서 이미 대체거래소란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쓰리도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쯤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했죠.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거래 시간이 달라지고요. 뭐가 바뀌고요. 왜 생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마 대체거래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미 에이 미쓰리나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저는 오늘 가볍게 대체거래소라는 이슈를 가지고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작년에 좀 많이 버벅거렸고 이제 올해는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쓰리에게 올해는 돈 버는 해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라.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대체 거래소를 보면서 미쓰리 올해 돈 좀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고요. 대체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 가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체 거래소는 그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제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참 못난이처럼 잘라놔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기존처럼 방송을 음성으로만 녹음을 할 거고요. 제가 올해 약속 드렸듯이 올해는 라이브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세력주들의 매매가 굉장히 활발할 거기 때문에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종목들의 특이성 이런 것들도 한번 집중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2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악재를 잘 이겨내면서 버티기로 들어간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0.38% 상승, S&P 500이 0.67% 상승, 나스닥이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 이상에서 올라와 열심히 매매가 진행 중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열일하고 있죠. 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예고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야 이씨 대한민국의 돈다방 미쓰리 이윤정이 그러더라.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될 거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주식시장에 반영된 듯 뉴욕 증시는 콧방구를 끼며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국 시간 장중에 3월 4일부터 철강 관세 25% 예외 없이 부과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질 않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뉴욕 연방은행이 조사한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12월에 발표했을 때는 2.7%였는데 이날 발표된 향후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0.3% 상승하면서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주 초반에는 물론 2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관세 부과로 조금 예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PI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했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2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폭 하락한다든가 그러면 전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관망세 뭐 이런 타령을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시카고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모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2달 전부터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 초반, 주 중반에는 뭐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뭐 어쩌고 하지만 만약에 CPI 발표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라는 발표를 맞춘다면 그 전망치대로 간다면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관세 정쟁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갈 것 같아요. 자, 냉정하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는 없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주식이 오늘 올랐어, 오늘 내렸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주식시장 판이 어떤 판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호재가 뭔지, 악재가 뭔지 지금 그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야,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뛰어들어 이렇게 불나방처럼 만들어 놓는 그 이슈가 진짜 재료인지 어디선가 꿈틀꿈틀 호재 혹은 악재가 꿀렁꿀렁 하고 있지 않는지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감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 호재는 없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쭉 후퇴됐습니다. 요즘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요. 3월달 FOMC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 그 금리 선물 시장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대거든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80, 90 돼야지 투자자 여러분들 3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요. 이런 기대감을 만들 텐데 지금 그런 기대감,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다 보니까 아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경제 지표요? 뭐 경제 지표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지금 열심히 좋은 건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건 못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다 잘 나오고 어떤 건 잘 나오다 못 나오고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주식시장은 콧방귀도 끼지 않지만 이거는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 결국 이 이슈가 언젠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은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호재가 없습니다. 단지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살짝 무시, 안도 이런 거로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덩달아 2,500 올라왔으니까 좀 잘 버텨보자.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을 때 좀 올라가자.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판이 2025년 한 해를 다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올해 주식시장의 모습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작년처럼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2월 중하순 조금 여유롭게 보면 3월 달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체거래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돈다방 미쓰리에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 멘토님께서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죠. 똥꼬 발랄할 때. 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고 다닐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똑똑한 여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되란 얘기겠죠? 그 이야기가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식은 많을지언정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뭐 증권 전문가들 보면 애널리스트들 보면 뭐 애널리스트들 뭐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더 지식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매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뭐 그 자격증 딸 때 그런 것들 뭐 요즘 새로 생기는 어떤 단어들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요즘 새롭게 생기는 어떤 경제 용어를 많이 아는 건 지식을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보다는 좀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이야기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하고 비유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오늘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미쓰리, 나 대체거래소 오늘 처음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대체거래소에 대한 일단 지식을 먼저 좀 보시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대체거래소를 공부하는데 이 부분은 나 미쓰리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 이런 것 좀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에게 댓글이나 혹은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 방송은 뭐 대체거래소의 뭐 어떤 뭐 생긴 이유, 뭐 역사, 뭐 이런 것은 좀 제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나중 방송에서도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에 대한 방송 컨셉은 철저히 세력 마인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이거죠. 여러분들, 나는 한낱 개인 투자자야, 나는 개미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림푸스 신전에서, 즉 구름 위에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 신들의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세력의 마인드로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한국거래소, 일명 KTX라는 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있으면 그 한국거래소의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즉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증권회사에서 한국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매매를 했죠. 자, 너무 독점이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명박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도 했다가 또 2015년도에 해제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야, 왜 한국거래소만 있어? 더 만들어. 그래서 대체거래소라는 거를 만든 거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름은 바로 넥스트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HTS 프로그램을 키면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거를 증권회사에서 딱 공지를 띄우는 거를 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뭐야 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증권회사에서 한국거래소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중개했다면 이제 또 하나 생겼으니까 증권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이 HTS 프로그램을 딱 띄웠을 때 최선 집행 의무 뭐 어쩌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증권사는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 이 두 곳을 딱 놓고 가장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공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거래소 말고 넥스트트레이드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가장 제가 대체거래소를 보면서 솔깃했던 부분 역시 거래 시간이죠. 저는 지난번 설 연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 때 왜 주식이 왜 쉬어? 이런 컨셉 아니겠습니까? 자, 넥스트트레이드는요. 기존에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6시간 30분 정도 거래되는 정규시장 말고 넥스트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매매 시간이 늘어납니다. 비포 마켓이라고 해서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근데 약간 요거는요. 너무 아침 일찍이기도 하고 50분 정도밖에 안 돼서 감질만 나요. 약간 시간의 단일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3시 반부터 8시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퇴근하신 다음에 매매 가능하죠. 제가 순간 요거 퇴근하신 분들이랑 같이 지금 저도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만 업무 중이어서 제가 톡을 드려도 이렇게 늦게 확인하시고 막 이렇게 보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좀 한가하지만 나중에 거래가 만약에 활발해진다면 퇴근하신 분들 붙잡아 놓고 실시간으로 매매해야겠는데 거래해야 되겠는데 이런 솔깃한 약간 그런 호기심이 느껴졌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끝나고 저녁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계속 저는 매매를 8시까지 아주 활발하게 하겠죠. 자, 거래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선 2,600개인데 지금 넥스트트레이드는 8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상장, 청산 업무 없이 거래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장 건전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왜냐하면 거래 중심이니까. 따라서 제가 오늘 그랬죠.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독점에 따른 불편함, 수수료 경쟁으로 투자자 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대체거래소를 만든 자들의 궤변이고요. 여러분 수수료가 비싸도 수익 많이 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수료 경쟁을 하겠다. 여러분 증권사에서 수수료 인하합니다. 인하했습니다. HTS 프로그램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기존의 증권회사 직원한테 수수료 내던 것보다 거의 5분의 1. 요즘에 무료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무료로 한다고 여러분 주식 수익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경제, 같은 종목을 2개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어서 수수료가 싸진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 판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넥스트트레이드는요. 상장 청산 업무가 없고 오직 거래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도 800개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거래량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거래소와 같이 매매하던 게 양분화되기 때문에 더 거래량이 반토막 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국 거래소에서 하루 종일 봤는데 오늘 이 종목 무슨 거래량이 하루에 10만 주도 안 돼. 이런 종목이 대체 거래소까지 생기면서 그걸 또 2분의 1로 나누게 되니까 더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세력들은 굉장히 재밌어지죠. 800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직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 거래되는 종목들을 보고 800개 종목들이 거래량 반토막밖에 없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사실 대체거래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가 한가를 없애야 돼요. 미국처럼. 그래야지 일명 세력주들이 깨갱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한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체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소와 거래량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예를 들면 반으로 나누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나누게 될지 모르죠. 거래소가 6이 될지 뭐 대체가 6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만약에 5대5로 나눴을 때 거래량이 혼자서 독점하던 것보다는 일단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력들은 시장 건전성을 체크하는 그런 상장 청산 업무가 없는 오로지 거래에 집중하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차트쟁이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 코스닥 외에 그런 왜 쓰레기 같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마 공시 가지고 장난질도 많이 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초반에는 별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거래되는 종목들도 적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은근히 겁이 많거든요. 저거 믿을 수 있어? 뭐 장난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초반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수료 쪽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을 붙이면서 투자자들을 대체 거래소로 이제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 지금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대체거래소가 옛날에도 한번 있었었고요. 이 대체거래소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동학개미 때문인데 지금 거래량이 왕팡 죽었죠. 이게 거래량이 막 많고 그러니까 막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막 그러면은 또 모를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 즉 코스피가 3,000이 아니라 2,500포인트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쫄아가지고 주식시장에 갈 수 있나 없나 주식하기 싫어 이런 상태에서 대체거래소의 어떤 역할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단 초반에는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는 판이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그게 얼만큼 보완되고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얼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또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요, 주식 말고 뭐 코인이라든가 또 특히 뭐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거래소는 주식의 어떤 기능보다, 주식 거래에 대한 기능보다는 ETF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매매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한 적정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고 적정 목표가를 내죠. 그래서 저는 대체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가격차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주들이요, 한국 거래소 주주나 뭐 넥스트레이드 주주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어거지로 만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거래소의 가격차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가격차가 좀 커야지 나 이쪽에서 조금 더 싸게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가격차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일단 거래 시간이 오후로 증가된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되는 종목이 8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종목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오늘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진행되니까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대체거래소에 대한
공부하시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가 호가라든가 스톱 지정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아셔야 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개념이라든가 뭐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 적응하실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밟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 출동하지만 아침에 상황 보고 방송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풀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